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임차인이 법인, 즉 회사인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누가 반환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떤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즉 법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법인, 즉 회사가 직원들 이제 관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씨와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2억 원으로 체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B씨가 이제 아파트 매수인으로서 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그 공인중개사 주선 하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래서 매매 대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하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 2억 채무를 이 매수인 B씨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A씨에게 차액인 8천만 원만 이 매도인 A씨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 제하고 차액만 매수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B씨로부터. 뭐 B씨가 파산했든지 자력이 없든지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회사에 그 보험을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고 이 보험금을 지급한 신용보험회사가 이 A씨, 전 임대인이죠.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A씨가 이 신용보험회사에 보증금 2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A씨는 좀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B씨가 모두 떠안기로 이제 약정하고 자기는 8천만 원만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매매 대금을. 그래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협회로는 그 공제 증서에 기한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나에게 2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안 된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참여시켜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임차인을 참여시켜서 어떤 약정을 체결했어야 했다. 근데 이런 점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중에 만약 부동산이 매매되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인이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면서 이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을 못하죠. 주민등록을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대항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매매가 되더라도 그 매수인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 즉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이 법인인 임차인이 동의할 시, 즉 부동산 매매할 때 임차인이 그래, 너 그럼 매수인이 나중에 나에게 보증금 돌려줘 라고 동의했을 시만 면책적 채무인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 개념은 기존의 채무자를 완전히 면책시키고 새로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인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면책 채무인수가 되지 않고 그 말인즉슨 매수인이 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채무를 오로지 떠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즉 기존 임대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예. 그래서 이렇게 A씨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개사 상대로. 법원 판결은 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습니다. 기존 임대인 패소했고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혀서 중개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시 뒤집어서 중개인이 잘못한 게 없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채무 인수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예외적 사유죠. 이 채무 인수에 대해서 중개인이 이거를 조사하고 주의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중개인의 주의 의무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단지 어떤 쌍방 당사자의 법률 행위, 뭐 임대차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겠죠.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을 하고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지 이 변호사법에 규정된 어떤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채무인수가 뭔지 주택임대차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법률적 의미를 설명할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지 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이 채무인수라는 법률 개념까지 분석해서 이것을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봐서 대법원은 중개인의 승소로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법인인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 기존 임대인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이것을 면책적으로 면하고 싶으면 매매 당시에 법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